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최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개인적으로는 코 세척과 따뜻한 차 한 잔씩 먹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의 메이저 거래량이 전날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6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7,349.18달러로 시가총액이 1,325억 6,231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2억 5,52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날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거래소의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에서의 거래량은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에서 1시간 동안 89억 달러가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단시간 내 1시간 최대 거래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89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5,732억 원 상당한 총 130만 비트코인이 1시간 동안에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온체인 시장 정보 분석 기업 글라스노드의 라파엘 슐츠크래프트 공동 설립자가 나타낸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역사상 1시간 동안 최대의 USD 거래량에 해당한다 언급이 나왔는데, 네, 해당 트랜잭션은 비트렉스에 관련된 것임에 지적이 되면서 약 5만 6천 비트코인으로 구성되는 21번의 연속 트랜잭션에서 총 118만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전했습니다. 네, 이 이동 직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트코인의 정기 점검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 송금 사례에서 해킹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거액 송금에 걸린 송금 수수료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각 트랜잭션에 걸린 요금은 0.00008 BTC 약 0.60달러로 총 12.50달러 하나로 15,000원 정도 약 90억 달러 상당 자산을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현재 비트렉스가 비트코인으로 약 90억 달러를 이동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거래소가 콜드 스토리지 즉 오프라인 지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과거의 거래소가 콜드 스토리지로 자금 이동을 할 때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가 7월에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1,2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대규모 액수가 거래소에 전송되는 경우에는 매도압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세 신호로 간주되지만 반대로 거래소에서 밖으로 보내질 경우에는 시장 내 자금의 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세 신호의 이런 시세의 신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서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달성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인데요. 네,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월렛의 업그레이드인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89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옮기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네, 수수료가 15,000원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기존의 송금 시스템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네, 이러한 것만 봐도 기존 송금 시스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거래량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ATM도 연초 대비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이 6,100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50% 증가한 폭인데요. 네, 비트코인 ATM 전문 통계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게 되면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ATM 수는 총 6,161대로 올 연초 대비 약 50% 증가를 했습니다. 네, ATM 수 기준 미국이 4,264대로 1위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대륙별 순위에서는 북미가 4,749대로 가장 많은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어 있고 그 뒤 유럽, 아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연초 대비 50%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 ATM기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어서 빨리 보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소식이겠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있는데요. 이 팀 드레이퍼가 또 한 번 가격에 예측을 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얼마로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2022년 25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가 2022년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분석은 S2F 모델에 기반하지 않으며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다. 비트코인은 2022년 글로벌 통화시장 내 5%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고 이 경우 비트코인의 합당한 가치는 25만 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2022년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예측이라고 하죠.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S2F 모델이란 것은 스톡 투 플로우라는 비율은 이제 유통량과 채굴량의 비율로 산출하는 적정 가격의 요소 중 하나인데요. 네, 이 비율이 높게 되면 적정 가격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금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과연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 근처에 도달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죠. 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기간 뭐 하실지 혹시 정하셨나요? 네,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연인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1.2% 상승하면서 7,500달러대, 이더리움은 0.09% 사실상 횡보이죠. 149달러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9% 상승하며 0.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66.9%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높은 시가총액 점유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OX 보고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미국의 연휴 기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관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SFOX가 최신 보고서에서 전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독립기념일과 노동절, 추수감사절에 각각 14%, 5%, 21%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11월 28일 추수감사절 때는 11월 25일 최저가인 6,515달러에서 4일 동안 20.8% 상승하며 29일 금요일에 7,870.35달러로 정점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네, SFOX 측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지난 몇 차례의 휴가와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미국의 주요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가격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구글에 있어서의 비트코인 검색수는 연휴 직전에 증가해 휴가 중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SFOX는 가격과 구글 검색수는 상관관계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구글 검색수가 휴가 직전에 정점을 찍는 배경에는 많은 투자자가 휴가 중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SFOX의 이전의 분석에서 연휴 중에 비트코인의 보유자가 가족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이제 FOMO,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FOMO를 유발해 비트코인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지난 3번의 주요 미국 연휴와 구글 검색과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설은 그럴듯한 설명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언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크나큰 변동이 없었었는데,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떠한 랠리가 있게 될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즐거운 날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이에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수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암호화폐 사업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디지털 프로덕트 개발 총괄 제2 비안 카마노가 수탁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관리, 사모, 발행, 거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해당 미디어는 퀀트 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94%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클라이언트들이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38%가 2020년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늘리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사업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중이라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 금융 서비스 및 은행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두 번째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감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원 발표를 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전통적인 은행이 위기를 맞으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모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나왔는데요. 네, 중국의 블록체인 포럼에서 한 교수가 리브라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 교수는 리브라가 미 연준이 심은 트로이 목마다 언급을 했습니다. 차이나 스타 뉴스에 따르게 되면 6일 개최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디지털 이코노미 블록체인 국제협력 포럼에서 칭화대 디지털 자산 연구원 기술학술위원회 상무 부주임 룽바이 타오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를 미 연준이 디지털 화폐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심은 트로이 목마이자 그 실체는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는 미국 재정부가 5년 내에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으나 혁신적인 결제 방식 리브라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리브라는 100%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주권 침해를 우려하며 리브라를 반대하는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일부러 리브라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덧붙였는데 앞서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이 은행 보안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리브라 발행을 반대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는 미 연준이 심은 트로이 목마다라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리브라가 미국의 CBDC라는 의견인데요.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억측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브라가 미국의 CBDC라면 미 의원들이 연준의 CBDC를 발행해야 한다 서한을 왜 보냈을까요? 네,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리브라 청문회 때 보여주었던 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한 쇼였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부정적인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억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브라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2020년 유럽 당국 승인을 받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내년 유럽 당국의 승인을 받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EURACTIV.com에 따르게 되면 단테 디스파테 리브라 연합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관계자를 만나서 소통하고 내년 당국 승인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그는 일각에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리브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유럽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현재 리브라 프로젝트 온갖 문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모습이죠. 네,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총 3가지 소식인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1.5억 XRP가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네, SBI 홀딩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주주들에게 XRP 지급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홀딩스의 CEO 기타오 회장은 2020년 1분기 주주 우대로 리플 XRP 지급 검토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SBI 홀딩스는 주주 우대 명목으로 리플 XRP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는 12월 2일 개최된 주주 참여 회의에서 기타오 요시타카 CEO가 밝혔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주 우대랑 일정량 이상의 주식을 지니고 있는 자사의 주주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를 우대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SBI 산하의 모닝스타가 올해 8월 19년 상반기에 주주 우대로 XRP를 배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1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30XRP를 증정했다고 하는데, 네, 기타오에 따르게 되면 모닝스타의 주주 우대로 자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의 하루 평균 계좌 개설 신청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SBI 홀딩스에서도 2020년 1분기에 주주 우대로 XRP의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선택제로 XRP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대규모 이체 소식과 이제 이 SBI 홀딩스 소식과 더불어서 ODL의 확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플래시 FX의 책임자는 리플 XRP를 이용하는 ODL의 일본 엔화 대응이 내년 1분기 계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리플 송금 솔루션 ODL이죠. 구 엑스래피드가 내년 1분기에 일본 엔화 루트에 확대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네, ODL을 이용하는 호주 결제기업 플래시 FX의 책임자가 밝힌 것인데요. 네, 암호화폐 XRP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가 플래시 FX의 니콜라스 스타이거 공동 창업자와의 가진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필리핀 이외의 송금 루트를 개통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ODL을 통해서 비트스탬프 거래소에 미국 달러를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본 엔화의 이제 대응은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스타이거가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으로부터 국제 결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전망되고 있고, 일본 ODL 송금 루트가 개통되는 것은 환율 처리도 얽힌 결제 영역에서 주요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플래시 FX는 11월에 이제 리플의 대대적인 행사 스웰에 있어서 새로 ODL을 활용하고 호주와 필리핀 간의 국제 송금을 제공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또한 전날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호주 사용자는 플래시 FX와 ODL을 통해서 호주 달러를 미 달러로 환전해 거래소에 즉시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3가지 소식을 모두 같이 보았습니다. 2020년 무언가가 비트코인, 무언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커다란 변혁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2020년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격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크라켄 거래소에서는 스위스 프랑 지원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최신 법정화폐 스위스 프랑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두나무는 비트코인 장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자회사 DXM을 통해서 장외 거래 OTC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또한 실시간 가격이 바뀌고 거래 물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존 거래 사이트와 달리 OTC는 지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용이하다고 하네요.
네, BIS 총괄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 아구스틴 카스튼스는 국제결제은행 총괄이 최근 인터뷰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산업은 현재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은행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주도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 갓 언체인드 아이템이 3,600만 원에 죄송합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왔네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이 3,6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좀 민망하네요. 네, 디센트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게임 갓 언체인드의 두 번째 신화 등급 카드가 판매가 됐습니다. 낙찰가는 210 이더리움 약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6일 글로벌 NFT 거래 사이트 오픈시가 트위터를 통해서 갓 언체인드의 신화 등급 카드 아틀라스의 판매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카드 판매는 경매로 진행이 되었고 신화 등급 카드는 1년에 4개만 생성되는 한정판 희귀 카드로 유저 사이에서 높은 가격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는 터키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6일 링크드인에 터키 이스탄불 소재 사무실 개설을 위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네, CG는 인터뷰 중에서 터키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10에서 20명으로 구성된 현지 실무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비체인 개발을 감독하는 비영리 단체 비체인 재단이 분산 투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모델을 조정해 기업가, 개발자, 설립자 및 토큰 보유자로 분산된 커뮤니티를 관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비체인 운영위원회는 6일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하고 비체인 거버넌스 모델의 개정을 승인 또는 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테마주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경우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29를 기록을 했는데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 정말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밑에서 올라가서 29다. 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0.9% 오른 0.2달러인데요. 네, 한번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2달러. 네, 0.9%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소폭 반등이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